안녕하세요. 관계업계 이준입니다. 이번 시간은 581페이지의 일반 전기 설비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반 전기 설비는 전기 사업자 아닌 자가 사용하는 전기 설비를 자가용 전기 설비와 일반 전기 설비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반 전기 설비는 소규모 전기 설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전압 600V 이하로서 용량 10kW 이하의 발전기와 전압 600V 이하로서 용량 75kW 미만, 심야 전력 등을 사용하게 된다면 100kW 미만의 수전 설비를 일반용 전기 설비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일반 전기 설비는 자가용 전기 설비가 비교하게 되었을 때 그 규모가 작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고, 일반 전기 설비에 대한 설치에 관한 사항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사실 우리 주변의 주택 등이나 또는 건물에 있어서는 전기 설비가 모두 갖춰져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전기 설비를 설치하게 되는 것은 건축 허가 받거나 건축 신고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이라면 건물 건축 당시에 이미 전기 설비가 갖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전기 설비에 대한 설치에 대해서는 누군가에게 인허가 받는 것 아닙니다. 반면 앞서 우리 자가용 전기 설비 설치 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 받아야 되고, 경미한 자가용 전기 설비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설치했었습니다. 일반 전기 설비에 대해서는 건물 공사 도중에 당연히 갖춰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전기 판매 사업자에 해당되는 한국전력과 전기 공급을 계약하게 되면 해당 수전 설비에 전기 공급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는지를 확인하고 전기 공급하게 되는데, 그러한 관리 형태를 전기 공급하기 전에 사용 전 점검과 전기 공급 이후 정기적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기 설비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가 함께 봐놓습니다. 우선 581페이지에 양가 1번 사용 전 점검, 정기 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동그라미 놓습니다. 일반 전기 설비가 전기 설비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한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그 전기 설비의 사용 전,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 통상안전공사라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판매 사업자를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그 중에 전기 판매 사업자는 사용 전 점검, 이 사용 전 점검에 있어서만 전기 판매 사업자가 사용 전 점검 실시할 수 있고, 통상적인 전기 점검은 안전공사만, 그래서 이 안전공사는 사용 전 점검과 정기 점검을 동시에 실시하게 됩니다. 582페이지 함께 살펴봅니다. 582페이지 보시게 되면 양가로 2번 점검 시기, 점검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전기 설비에 대해서는 사용 전 점검과 정기 점검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 사용 전 점검에 대해서는 일반용 전기 설비의 소유자가 전기 공급 받기 전에 안전공사 또는 전기 판매 사업자에게 사용 전 점검을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기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 전 점검과 관련되어서는 안전공사 등에게 사용 전 점검 받고자 하면 점검 받고자 하는 날 3일 전에 점검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 점검과 관련되어서는 특별히 이러한 절차가 적용되질 않고 있습니다. 여기 정기 점검에 있어서는 일반용 전기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면, 동을 기준으로
점검 기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에 대해서는 누가 신청해서 점검받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 기준으로 1년에 2번, 3번 정도의 일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 기간을 정해놓으면 그 기간 도래했을 때 정기점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사용전 점검과 관련되어서는 점검 받고자 하는 날 3일 전에 점검 신청하고 그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결과 통보받게 되는데, 특별히 사용 점검에 있어서만 일반 전기설비의 소유자, 관리자 등이 요청한 때 사용전 점검이 이루어지고, 정기 점검에 대해서는 누구의 요청 없이 기간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가로 이번에 점검 시기, 점검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동그라미 기억입니다. 일반 전기설비의 사용전 점검은 전기설비의 설치 공사 완료 후 전기 공급받기 전에 받아야 한다. 그리고 니은문입니다. 사용점검 받으려는 자는 전기 사용계약별로 사용전 점검 신청서를 점검 받으려는 날 3일 전까지 안전공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것입니다. 안전공사 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전 점검 결과 적합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동원해 놓습니다. 사용전 점검 확인증을 점검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부적합한 때에도 결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 점검에 있어서는 3일 전에 신청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결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 점검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582페이지 동그라미 2번 일반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 점검 찾으셨죠? 안전공사는 일반 전기설비의 정기 점검을 사용전 점검 또는 정기 점검한 후 다음 한화에 해당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후 2개월 이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전 점검 후 최초 정기 점검은 최초 정기 점검 동일하였습니다. 해당 전기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와 같은 읍면동에 설치한 다른 일반 전기 설비의 정기 점검과 같은 시기에 할 수 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해 줄 것이 있습니다. 여기 정기 점검과 관련되어서는 누가 신청해서 정기 점검 받는 것 아니고요. 읍면동 기준으로 일반 전기 설비에 대한 정기 점검 기간이 정해지게 되면 그때 정기 점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기 점검과 관련되어 첫 번째 우리 보실 것이 일반 전기 설비에 대한 최초 정기 점검은 사용전 점검 이후 해당 전기 설비가 설치된 장소에 같은 읍면동의 다른 일반 전기 설비의 정기 점검과 같은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그러면 읍면동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에 일반 전기 설비에 대한 정기 점검 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그때 일반 전기 설비에 대한 최초 정기 점검 실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소와 맞물려 있다는 것을 꼭 한번 기억하시고, 만약 시험에 사용전 점검 후 1년 이내, 2년 이내 최초 정기 점검 실시한다, 그 말 나오면 틀립니다. 그리고 정기 점검 방법에 대해서는 1년마다 실시하는 것과 2년마다 실시하는 것, 3년마다 실시하는 경우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박스 내용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1번에는 1년마다 정기점검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용도일 때 1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2번에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 전기설비의 경우는 2년 되는 날, 그리고 1, 2 시설비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3년 되는 날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줄 것이 있습니다. 2년마다 정기점검 받아야 되는 것은 학교에 설치한 일반 전기설비일 때, 그리고 1년마다 매년 정기점검 실시할 대상이라고 하면 전기 많이 사용하는 건물일 때, 그러면 이 둘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특별히 아파트, 공동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년마다 정기 점검 받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3년마다 정기점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기점검 실시하게 되면 1년, 2년, 3년 되는 날에 전후 2개월 이내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월 20일 기준으로 일반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게 된다면 저 3월 20일 기준으로 전 2달 2월 1월입니다. 그리고 후 2달 4월 5일 되겠죠. 그러면 이 4개월 사이에 특정 업년도 기준으로 정기점검 실시 기간이 정해지게 되면 그 기간 도래했을 때 일반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읍면동 기준으로 1년에 2번 또는 3번 정도의 정기점검 기간을 정해놓게 된다고 하면 그 기간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정기점검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정기점검과 관련되어 특별히 아파트에 설치한 일반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3년 되는 날 전후 2개월 이내 정기점검 실시한다. 확인해 놓습니다. 이러한 정기점검 결과 적합하다 판정받게 되면 계속 전기설비 사용할 수 있고요. 만약 부적합 통지를 받게 되면 전기 계속 공급하게 되었을 때 전기로 인한 재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재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583페이지의 양가 3번에는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로서 1. 점검 결과의 기록 보존입니다. 안전공사 등은 일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 또는 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서류 등을 3년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그리고 3번입니다. 부적합 통지입니다. 점검 결과 부적합하다고 하면 재점검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동그라미 이어입니다. 안전공사는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실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재점검 실시해야 한다. 2개월 이내 재점검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개선명령입니다. 이렇게 재점검했는데 불구하고 또다시 결함이 발견된다고 하면 해당 전기설비에 대한 보수 보강 방법을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통지를 했는데 불구하고 그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면 이걸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시군구청장은 해당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 공급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과 관련되어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통보하고 시군구청장은 해당 일반 전기설비의 전기 공급 중지를 전기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점검과 관련되어 2개월 이내 재점검 실시한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잠깐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앞서 자가용 전기 설비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자가용 전기 설비에 대해서는 설치, 산업통상자원장관에게 인가받거나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자가용 전기 설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 형태에 있어서 자가용 전기 설비에 대해서는 사용 전 검사, 정기 검사 실시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가용 전기 설비에 대한 사용 전 검사와 정기 검사 방법에 있어서는 일정한 절차를 채택하게 됩니다. 검사 받고자 하는 날 5일 전에 검사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7일 전에 검사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5일 이내 결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통보가 적합하다고 하면 해당 전기설비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합격하지 못한다고 하면 해당 전기설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재검사, 검사 완료부터 3월 이내 재검사 받도록 되어 있고
특별히 임시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되게 되는데 이러한 임시 사용은 사용 전 검사에 불합격한 때 임시 사용 가능하며 저 임시 사용은 재검사할 때까지 3개월 이내 임시 사용 가능하죠. 연장 사용하게 되면 최대 1년간 연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가용 전기설비와 비교되는 것으로서 일반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셨습니다. 여기 일반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인허가 없이 설치하게 되는데 사실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건물 내부에는 전기설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일반 전기설비라 표현하는 것이죠. 보통 건축 허가 받게 되면 건축 허가 의제 사항으로 일반 전기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안들이 모두 처리된 것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사용 전 점검, 정기 점검 실시하게 되는데 여기에 사용 전 점검에 있어서는 일정한 절차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점검 받고자 하는 날 3일 전에 사용 전 점검 신청하고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적합하다 판단하게 되면 계속 전기설비 사용할 수 있고 만약 부적합 판단 받게 되면 재점검 실시하는데 결과 통지 받은 일부터 점검 결과 통지일부터 2개월 이내 재점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 통지 받았다고 하면 2월 이내 재점검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임시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고 임시 사용이 가능한 것은 자가용 전기 설비와 관련되어 사용 전 검사에 불합격한 때만 재검사, 임시 사용, 재검사 받을 때까지 임시 사용할 수 있죠. 반면 일반 전기설비와 관련되어 전기 점검과 관련되어 이 전기 점검에 대해서는 특정한 장소를 기준으로 전기 점검 기간이 정해지게 되는데 전기 설비를 많이 사용하는 일반 전기 설비 건물이라고 하면 1년마다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 전기 설비는 2년, 아파트에 설치한 일반 전기 설비에 대한 전기 점검은 3년마다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 전기 설비에 대한 전기 점검은 1년 되는 날, 2년 되는 날, 3년 되는 날 전후 2개월 이내 정기 점검 실시하고 최초 정기 점검이 실시되게 된다면 저 사용 전 점검 받은 날부터 해당 일반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읍면동의 다른 일반 전기 설비의 정기 점검 기간 중에 최초 정기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전기 설비에 대한 최초 정기 점검에 대해서는 1년 이내 실시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바로 틀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검 결과 합격했다고 하면 해당 전기 설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부적합 판단하게 되면 부적합 통지일부터 2개월 이내 재점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절차와 관련되어 자가용 전기 설비에 대해서는 검사 받고자 하는 날 7일 전에 검사 결과에 대한 5일 이내 사용 전 점검과 관련되어서는 점검 받고자 하는 날 3일 전에 신청하고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통지한다는데 저 지체 없이를 하루라고 파악하게 되면 7, 5, 3, 1 홀수로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 전 검사, 정기검사 이루어지고 일반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 전 점검 진행되게 됩니다. 다만 정기점검에 대해서는 누가 신청해서 실시하는 것 아니죠. 그래서 이 정기점검을 받고자 하는 자가 3일 전에 신청한다. 그런 취지의 질문이라면 바로 틀린 것으로 기억해 놓으시고 이쪽에서는 장소를 기준으로 정기점검 기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정기점검과 관련되어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하실 것이 아파트에 설치한 일반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3년마다 정기점검 실시하는데 3년 되는 날에 전후 앞 뒤입니다. 2개월. 그래서
이 정기 점검 기간은 4개월에 걸쳐 해당되게 되고 그 4개월 사이에 일반 전기 설비에 대한 정기 점검 기간에 걸리게 된다고 하면 그때 정기 점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정기 점검과 관련되어서는 전후 2개월 이내 실시한다는 점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주실 것은 여기 일반 전기 설비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 재점검 실시하고 자가용 전기 설비에 대해서는 불합격하면 3개월 이내 재검사 실시했죠. 그래서 일반용은 2개월 이내, 자가용은 3개월 이내 각각 재점검, 재검사 실시한다. 그래서 1, 2, 3이라는 말 기억하시면서 일반용은 2개월, 그리고 3은 자가용 전기 설비의 재검사는 3개월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구분을 해주시는 게 이쪽에 시험거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전기 설비와 자가용 전기 설비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에 대해서는 자주 시험에 거론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꼭 봐놓습니다. 그리고 585페이지에는 전기 설비에 대한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1. 전기 안전 점검이 있습니다. 이쪽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기로 인한 재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안전 점검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 안전 점검, 그냥 눈으로 전기 안전 점검이라는 말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 안전 점검입니다. 여기 특별 안전 점검은 천재지변 등이 발생할 우려 있다고 하면 미리 전기 설비와 관련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안전 점검 실시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데 실시하는 것을 특별 안전 점검이란다. 그 정도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581페이지에 4. 전기 안전 관리자입니다. 가끔 관리실무에서는 전기 안전 관리자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전기 안전 관리자는 건축물 등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자, 그런 전문적인 자를 전기 안전 관리자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전기 안전 관리자 선임하게 된다고 하면 선임 시에 일정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한 고용 비용을 충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경우에 전기 안전 관리자 선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 가정집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 설비는 자가용 전기 설비이다, 일반 전기 설비이다. 일반용 전기 설비입니다. 그래서 일반 전기 설비의 경우는 전기 안전 관리자와 관련된 고정 비용을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전기 설비에 대해서는 전기 안전 관리자 선임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전기 안전 관리자 누가 어떤 방법으로 선임하게 되는지, 저 전기 안전 관리자의 선임, 해임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587페이지에 기억입니다. 전기사업자 동그라미 놓습니다. 자가용 전기설비 동그라미 놓습니다. 소유자 등은 전기설비의 공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할 자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할 대상에는 일반 전기설비는 배제된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하게 되었을 때 선임 대상에 관한 사항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경미한 전기 설비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우리 니은 찾으셨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 설비는 다음 전기 설비 외에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전기 설비 말한다. 다음에 해당되는 전기 설비의 경우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1. 전압 600V 이하의 전기 수용 설비. 그리고 2번입니다. 심야 전력 이용하는 전기 설비로서 전압 600V 이하. 그리고 3. 휴지 중인 전기 설비. 여기 휴지 중인 전기 설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놀고 있는, 사용하지 않는 전기 설비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4. 용량 20kW 이하의 발전 설비.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휴지 중,
사용 중지 상태에 전기 사업용 전기 설비와 자가용 전기 설비의 경우는 전기 설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 안전관리자 둘 필요 없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전압 600V 이하 전기 설비. 사실 전압 600V 이하의 전기 설비로서 특별히 전압 75kW 미만인 경우라면 일반용 전기 설비이고요. 심야 전력 이용하게 되면 100kW 미만일 때 일반용 전기 설비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압 600V 이하라고 하면 일반적인 전기 제품 가동에서 여러 가지 물품을 생산하는 그런 설비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하라고 하면 그때는 그 관련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방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시길 전압 600V 이하라고 하면 교류로서 저압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러한 저압을 이용하게 되는 각종 시설에는 전기 안전관리자 두는 것이 큰 비용 부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발전기로서 그 용량이 20kW 이하인 경우에는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 제외됩니다. 그러면 이 발전 설비와 관련되어 전압 600V 이하로서 용량 10kW 이하의 경우에는 일반 전기 설비이고 10초가면 자가용 전기 설비이지만 10초가하고 20kW 이하의 발전 설비라고 하면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발전기와 관련되어서는 20kW 초과하는 때, 용량 20kW 초과하는 발전기인 때만 전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20kW 이하일 때는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그래서 전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에 관한 사항 저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기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는 직접 직원 채용해서 전기 안전관리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있고요. 전기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전기 안전 점검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다고 하면 여기 업무 위탁 또는 안전공사 등에게 전기 안전관리를 맡기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전기 기사 자격과 관계된 사항으로 우리 시험거리는 아니겠죠. 다만 전기 사업은 전기 설비 그리고 자연 전기 설비의 소유자 등은 전기 안전관리자 두어 전기 안전관리 해야 된다. 직접 하거나 외부에 위탁시킬 수 있죠.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590페이지에 전기 안전관리자의 다양한 직무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 시험거리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시고 양과 3번의 전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해임 신고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1번입니다. 전기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지체 없이 전력기술인 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력기술인 단체 동그라미 해주십시오. 그리고 3번입니다. 전기 안전관리자의 해임 신고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 다른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하여야 한다. 그래서 전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 선임하게 되면 어디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선임 신고와 관련되어서는 보통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했다 신고하게 되면 어디? 전기기술인 단체 시군구청장에 신고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선임 신고에 관한 사항 저렇게 한번 살펴놓습니다. 전력기술인 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전력기술인 단체에 신고해야 된다. 그리고 기존의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했다고 하면 해임시킨 날부터 30일 이내 새로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재선임에 관한 사항 저렇게만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4.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안전관리자 교육에 관한 사항 가끔 관리실무에서는 이걸 수업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자가용 전기 설비로서 전기안전관리자를 특정 아파트 단지에 선임했다고 하면 그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육과 관련되어 특별교육이라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로 처음 선임된 사람에 대해서는 선임한 날부터 6개월 이내 특별교육 실시하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1교육 실시하고, 5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2교육 실시한다. 그리고 3년마다 1회 이상. 그래서 재교육 몇 년마다 실시한다? 3년마다. 그래서 우리 주택법상의 주택관리교육 또는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을 이사한 관리사무장인 주택관리사는 3년마다 재교육 받도록 돼 있죠. 그래서 재교육 3년마다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법에 승강관리교육, 교육주기 3년 주기였죠. 여기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도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3년마다 재교육하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놓으시는데, 특별히 특별교육은 처음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특별교육 대상이라는 것, 교육기간 5년 미만의 경우는 1교육, 5년 이상 선임된 자는 2교육 실시한다. 그 정도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594페이지 보칙, 벌칙, 그게 시험거리 아닙니다. 예전에 토지의 사용과 관련되어 일반적인 시험 문제가 출제된 데 있는데 그 정도는 그냥 버리고 지나가는 걸로 해주십니다. 그래서 전기사업법 우리 이렇게 보셨는데, 여기 전기사업법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 전기사업법상의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전기사업과 전기설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구분하시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 전기사업과 관련되어 저 전기사업 하고자 할 때 산업통상자문안에 허가 받아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겸업 제한에 관한 사항 기억해 주시며, 특별히 이들이 담당하는 업무, 전기 공급에 관한 사항과 전기 품질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전기 수급, 수요, 공급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전기 산업에 대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안들을 살펴보셨는데, 전기 수급 기본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계획기간이 2년, 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3년, 조성 계획과 관련되어 3년. 그래서 계획기간에 관한 사항들을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셨던 것이 전기 관리에 관한 사항, 전기 사업용과 자가용 전기설비, 일반 전기설비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보셨는데, 검사, 점검 각각 구분하면서 규모가 큰 것이 있다고 하면 사용전 검사와 전기검사 대상이고, 규모가 작은 일반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사용전 점검과 전기점검 대상이었던 것 구분하시고, 우리가 지금 보셨던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기본적인 사안들을 한번 정리하시면 전기사업법에 출제되는 두 문제 늦건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기사업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608페이지 보시게 되면 608페이지 보시면 시설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시특법 찾으셨죠? 여기 시특법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험에 두 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문제 하나는 주관식으로, 문제 하나는 객관식으로 시험 문제 출제되게 되는데, 이 시특법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우선 재정 취지에 관한 사항들을 조금 이해해 주시는데, 예전에 삼풍백화점의 붕괴 사건, 그리고 성수대교의 붕괴 사건이 있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 교량, 그리고 건물에 붕괴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붕괴 예방하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관리하는 사안들을 이 특별법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설법은 다중이용시설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정한 특별법 규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구분하실 것은 이 시특법의 적용 대상이 무엇인지 적용 대상을 함께 살펴봅니다. 현재 시특법은 1종 시설물과 2종 시설물을 구분하여 시특법의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은 시특법에서 법률 규정으로 1종, 2종 시설물로 정해 놓은 것과 1종, 2종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지만 관리처가 요청하여 시특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 있고,
관계 행정기관장이 이종시설물로 직권으로 지정하여 시특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 법률 규정에 따라 1종, 2종 시설물을 구분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재 609페이지를 함께 보십니다. 시특법상의 적용 대상에 있어서는 터널, 교량, 도로, 철도, 항만시설, 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시특법의 적용 대상이지만 우리 시험에 직접 관계된 사항으로 건축물과 관련되어 1종, 2종 시설물을 609페이지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선 공동택과 관련되어 1종 시설물은 빈칸되어 있고 2종 시설물에는 16층 이상의 공동택이라는 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택 외 건축물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1종 시설물이고 1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층수가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2종 시설물로 각각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은 공동택을 제외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1종 시설물과 2종 시설물로 각각 구분할 수 있지만 공동택, 아파트에 있어서는 1종 시설물 없다. 16층 이상의 아파트는 모두 2종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층수가 25층짜리 21층 이상의 아파트가 존재한다고 하면 그러한 아파트는 2종 시설물이지 1종 시설물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택을 제외한 건축물에 있으면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1종,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2종 시설물로 구분한다는 점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 시설과 관람장이 있다고 하면 1종 시설물로 구분하고 지하도상과 관련되어 5천 이상의 경우는 1종이지만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이 1종 시설물이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하도상과 관련되어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1종, 5천 이상이라고 하면 2종 시설물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공동주택과 공택 외 건축물로 구분하는데 현재 아파트는 2종 시설물만 존재할 뿐 1종 없다. 그리고 공동택 외 건축물에 있어서는 1종과 2종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특별히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은 1종,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2종. 다만 같은 3만 제곱미터이지만 철도 시설, 서울역이나 광명역 같은 역사 건물 말합니다. 그리고 관람장이라고 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1종, 지하도 상가라고 하면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1종 시설물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설물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십니다. 610페이지에 관리체로서 공공관리체와 민간관리체 각각 구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611페이지에 3. 안전점검 찾으셨죠. 잠깐 살펴봅니다.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유관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4.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시설물의 물리적 견해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 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 보강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면 우리 가끔 기차역에 세워져 있는 기차 바퀴를 망치 비슷한 곳으로 때리는 것 본 적 있죠?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경쾌한 소리가 들리게 되면 아무 이상 없고 둔탁한 소리가 들리게 되면 어디에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신다더라고요. 그처럼 단순한 장비, 육안으로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하자를 조사하는 것을 안전점검이라 표현합니다. 반면 정밀안전진단, 이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점검 결과 결함이 발견되었다고 하면 어디에 금이 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가 있는지 찾아내야 되죠. 그래서 이 안전점검과 비교하게 되었을 때는 좀 더 전문적인 조치가 바로 정밀안전진단이고 이러한 정밀안전진단 방법으로 결함 원인을 파악하며 어떤 방법으로 보수할 수 있는지 보수 보강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정밀안전진단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비교하게 되면
정밀 안전단이 좀 더 전문적인 조치에 해당된다는 것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내진 성능 평가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놓으시고 지진에 견딜 수 있는지 조사하는 것을 말하시겠죠. 도급, 하도급 유지관리 그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자사무총회가 그게 문제없죠. 그래서 이 용어 정의와 관련되어 기본적으로 시특부의 적용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안전점검, 정밀 안전진단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 구분을 해주시는 게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을 조금 살펴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계획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